16항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가 조한창, 정계선, 죄송합니다. 마은혁입니다. 옥입니다. 마은혁에 대한 헌법재판관 선출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여야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국회가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입장 밝히셨었죠. 임명하지 않겠다는 데 역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하면 즉각 임명하겠다는 데 역점이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쭉 특검에서도 거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한 그 진위는 여야 정치인들이 과거에도 훌륭한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훌륭한 타협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의 그 합의를 이룸으로써 국민들이 걱정하고 국민들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해결하는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하셔야 되고 또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그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호소를 드린 겁니다. 피고인이 당시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그동안의 특검에서 여러 번 그 명단을 제출했고 특검을 구성을 했으니까 합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 과거에 예에서 보듯이 이 헌법재판관은 한 번도 여야 간에 투표를 통한 합의를 투표에 참여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론을 내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도요. 그리고 대개 사전에 합의를 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은 정말 국민의 어떤 동의와 존경이 필요한 그러한 그 직책입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도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받아야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안을 해봤을 때 반드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진정한 그러한 기능을 담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그럼 피고인께서 말씀하시는 여야 합의는 표결을 통해서 부결되더라도 표결을 통해서 결정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최악의 경우입니다. 사전에 합의를 하고 좋은 그러한 그 분들이 선출이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요. 만약 그게 안 되더라도 합의에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그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하고 그 청문 보고서를 투표를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민주적 절차를 해야 된다. 너무 일방이 한 당이 거기에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관처럼 우리 국민들의 동의와 존경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직책하고는 저는 좀 안 맞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아예 표결에 참여를 안 했는데 그러면 특정 정당이든 특정 여든 야든 특정 정치 세력이 표결에 참여를 안 해버리면은 헌법재판관 임명 선출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특검님께서 그동안에 주장하셨듯이 그러한 그 추천과 이런 것들이 합의의 과정이라면 저는 그 투표도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지만 안 되면 최후의 투표를 통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와 협의와 이러한 그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 순번 393, 394, 396, 397, 398, 399 순차로 제시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국회 공문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뭐 많이 보셨던 겁니다. 여기 공문에 따르면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마은혁을, 같은 날 국민의힘은 조한창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3인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했고, 이때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은 2024년 12월 11일에 위원장을 포함한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합니다.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의 뜻대로 정점식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소속 위원들을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여야의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신 이유는 뭡니까? 저는 합의의 과정은 지금 특검님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투표로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러한 협의 과정, 협상 과정의 중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또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것의 본질은 어느 일방이 일방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보다는 서로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치를 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20방입니다. 피고인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이후 형성된 윤석열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른 것이지요. 저는 그것은 모릅니다. 피고인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 잘 알고 있었지요. 임명을 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을 제가 직접 그 담화문에 써 넣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함으로 인해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으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미 국회가 3인의 헌법재판관을 선출했는데 이를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절차나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호소를 한 겁니다. 12월 24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정말 훌륭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해왔듯이 훌륭한 정치인들이 훌륭한 합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갈등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피고인이 아시기에 이게 선출안이 가결돼 버렸을 때, 저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취소하거나 번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요? 피고인이 아시기에. 저는 그러한 방법은 여야가 합의를 하려고만 마음을 먹으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24망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24년 12월 16일경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이 사퇴를 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대행하게 되었고, 다음 날인 12월 17일경 한독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리 상황이 아니라 직무정지 상황이므로 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으시죠? 언론에 보도된 거는 봤습니다만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순번 770번 사건 관계인간 통화 내역 제시하겠습니다.